여덟 번째, 대칭하기 미러 명령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명령은 좌우가 대칭되는 형태의 객체는 모두 다 적용이 되고요. 우리 학교 다니실 때 미술 시간에 배웠던 데칼코마니와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을 똑같이 이제 미러링을 하고 원본을 지울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그런 기능은 잘 쓰지는 않고 미러링을 하는, 그러니까 대칭시키는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칭하기 CAD에서 실습을 해보죠. 3장에 mirror.dwg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이제 예제가 불러지게 되고요. 명령은 수정 패널에서 삼각형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등병 삼각형이 마주보고 있는 이 대칭이라는 이 메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뉴바에서는 마찬가지로 수정에 가서 삼각형이 마주보고 있는 이 위쪽에 복사 바로 밑에 있는 이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축키로는 전체 명령이 플레임 미러거든요. mirror인데 단축키는 m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키보드를 이용하시는 게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좀 빠른 작업을 원한다 하는 분들은 단축키를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명령을 수행했다면 첫 번째 대칭을 할 객체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대칭할 객체를 지정하는데요. 두 번째 P1에서부터 P2까지 이 윈도우 선택이죠. 걸침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대칭을 요구하는 이 내용이 아닌 이 대칭 축 있죠. 이 축까지 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의미하기 때문에 윈도우 선택으로 이 대칭 축은 빼고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선택하고 나서 선택할 내용이었으면 항상 엔터 또는 스페이스 키를 쳐야 되죠. 그 다음에 대칭 축을 선택을 하라 합니다. 그래서 대칭선 또는 대칭 축의 한 점을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밑에 또 다른 점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P3를 선택하게 되면 이 P4를 선택하기 전에 대칭이 되기 위해서 이런 지금은 점선으로 제가 묘사를 했는데요. 가상의 객체가 형성이 됩니다. 따라 움직이거든요, 마우스를. 이때 P4를 클릭을 하고 또 물어봅니다. 원본을 지우겠냐. 대체적으로 지우는 경우 사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스페이스 또는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칭이 완료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MI를 치셔도 되고요. 이 리본 메뉴의 패널에서 대칭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 윈도우 선택으로 객체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이제 선택할 게 없으니까 스페이스. 자, 그 다음에 축을 선택합니다. 하나. 자, 이 축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대칭이 되기 위해서 대칭선의 방향에 따라서 상대방, 그러니까 대칭이 되려고 하는 객체가 묘사가 됩니다. 자, 이때 마지막으로 끝점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고 끝을 내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스페이스 치면 원본 객체를 지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스페이스 치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선택은 잘 했는데 축을 여기에다 클릭을 잘 못해서 엉뚱한데 이런데 미스가 나버리면요, 원하지 않는 이런 식의 대칭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객체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칭 축을 선택하는데 조금 여기 이 축을 정확하게 클릭을 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떨어진 형태의 객체가 완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 이런 아크를 그리고 똑같은 모양을 반대쪽에 선택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정확하게 객체를 찍었다면 이런 뭐 레몬 모양 혹은 뭐 은행 알 모양의 이런 이제 럭비공 모양의 객체가 완성이 되는데요. 네, 그러지 못하고 객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약간 미스가 나서 약간 떨어지게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잘못된 거죠, 당연히. 예,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아, 이거는 내가 대칭 선을 잘못 지정했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다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캐드는 당연하게 우리 손으로 수기로 작업을 하는 내용에 비해서는 수정이나 편집이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산 제도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됐다면 미련을 버리시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미러에 대한 명령어를 배우셨습니다. 자, 9번째 회전하기입니다. 로테이트라는 명령인데요. 이 회전 명령은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수정에서 어떤 객체를 뭐 자르거나 뭐 느리거나 뭐 붙이거나 뭐 복사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죠. 이런 건 아닌데요. 물론 뭐 복사를 할 수도 있긴 한데 뭐 그런 용도보다는 만들어진 객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나중에 3차원을 가게 되면 3D 뭐 로테이트라는 명령이 또 있긴 하지만 3차원에서 XYZ 방향까지 곁들여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회전 방향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어려운 게 아닌데 너무 어렵게 여기부터 접근을 하게 되면 고급자로 가는 길이 좀 험해지기 때문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렵게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거는 그냥 돌려서 물건을 돌려서 내가 원하는 위치 갖다 붙인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전하기를 캐드에서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객체를 일정한 각도로 원하는 각도로 또는 임의의 각도로 회전을 시키는 그런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수정에 가서 보시면 이동 바로 옆에 그 다음에 이전에 배웠던 대칭 바로 위에 이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바에서는 이동 바로 밑에 여기에 회전이 있죠. 아까 대칭은 조금 위에 있었고요. 요 밑에 중간에 거의 정중앙이네요. 정중앙에 보시면 회전 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문 명령은 rotate, ROTAT이고요. 단축키는 R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단축키를 많이 쓰는 습관을 들이시면 작업 속도가 빨라진다고 미리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려면 항상 왼손은 키보드에 가게 있어야 되고요. 오른손을 떼지 마시고 마우스에서 오른손은 항상 붙어 있고 왼손으로 불편하더라도 문자를 입력할 때 이외에는 되도록이면 손을 떼지 마시고 왼손으로 작업하는 습관을 좀 들여 두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명령을 내렸다면 각도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객체를 물어보죠. 먼저 객체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S1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있는 우리 예제 프록CD에 들어있는 예제 로테이트에 관련된 화살표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이 끝나면 항상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스페이스 키 또는 엔터 키를 쳐야 되죠. 근데 왼손이 그 키보드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엔터 키보다는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제일 가까이 칠 수 있는 게 스페이스 키거든요. 그래서 엔터 키를 왼쪽 엔터 키가 아니라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스페이스 키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1 기준점을 지정하려 했으니까 여기 이제 예제가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화살표 왼쪽 아래쪽에 꼭지점이 있는 곳을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도를 물어봤죠. 그래서 45도 각도로 회전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먼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에 아까 보여드렸던 메뉴바에서 회전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객체를 선택을 했죠.
예, 선택이 항상 끝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예, 스페이스, 그 다음에 아래쪽 꼭지점, 예,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객체가 회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방향을 마우스 따라다니면서 임의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예, 형상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자, 이때 각도는 어떻다 했습니까? 시계 반대 방향 기준으로, 예, 각도가 측정이 된다 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 오른쪽이 동쪽이 0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5도라 했으니까 그대로 45도. 자, 이렇게 치면 위로 각도가 올라가겠습니다. 만약에 측정을 찍고요, 밑으로 45도를 내리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마이너스 45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45도가 회전을 해서 객체를 이동시키는, 네, 그런 방법이 객체 회전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객체 회전하기고요. 각도를 이용한 일단은 다음 방법은 잠시 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인 객체를 복사하여 회전하기입니다. 명령어 수행 방법은 뭐 이전과 동일하고요. 이전에는 그 일정한 각도 45도로 회전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자, 이번에는 45도로 회전을 하는데 복사를 해주면서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그대로 있고 복사된 객체가 회전해서 새롭게 형성이 되겠죠. 네, 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령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객체 선택할 게 없으니까 왼손으로 스페이스, 예, 그 다음에 중심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회전 각도의 중심점을 원점을 찍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옵션을 입력합니다. 복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복사 옵션인 C를 입력을 하고, 예, 스페이스를 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각도 45도. 자, 입력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원본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인 45도 회전한 복사물이 이렇게 새롭게 객체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 객체 참조해서 회전하기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배우셨던 각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회전해서 복사 회전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배웠고, 이제 마지막인 참조를 해서 참조 C 옵션을 이용해서 회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는 우리 그 브록에 있는 예제에 두꺼운 이 라인을 이 얇은 흰 줄 길쭉한 이 라인에 회전해서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흰 줄 긴 줄을 참조해서 그쪽 방향 각도만 회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각도를 모르는 거죠.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객체를 다른 객체에 회전시켜서 붙이는 그런 것을 이용할 때 쓰는 겁니다. 사용 빈도는 사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회전 각도를 안 그러면 이걸 측정을 해가지고 각도 측정을 해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각도가 뭐 정각도면 괜찮지만 정수이면 괜찮지만 뭐 소수점 몇 제자리 이러면 그걸 일일이 파악을 하고 또 복사를 하든지 외워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귀찮기 때문에 이 객체 참조 회전하기는 사용 빈도는 상당히 낮지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회전하기 명령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객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두꺼운 것은 두께를 준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객체는 해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해칭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해칭이라고 표현이 뜨죠. 메뉴바에 리본 메뉴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시는데 윈도우 지정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걸침 지정을 하시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정하는 게 낫겠습니다. 직접 지정하는, 클릭을 해서 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번거롭죠. 그래서 뭐 번거롭더라도 나는 그게 편하다 하는 분들은 어쨌든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점을 찍고요. 두 번째 이제 드래그해서 걸침 선택을 했습니다. 교재에서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자, 따라 해보는 거니까 이대로 따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선택할 객체가 없으니까, 예, 스페이스 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준점, 기준점을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에 P3번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회전 각도를 지정하거나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참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조 R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참조 각도는 모르죠, 그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객체, 눈에 보이는 두 개의 객체를 서로 참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체의 기준점, 여기를 기준점에서 각도를 이 각도와 이 각도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요. 자, P5번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참조 각도를 합니다. 자, P6번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 결과는 이렇게 회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최종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두꺼운 해칭된 이 객체를 회전시켜서 위쪽에 있는 흰 줄에 참조각으로 이제 붙이는 겁니다. 회전해서 붙이는 건데요. 회전 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네, 회전, 그 다음에 걸침 선택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객체 선택이 끝났으니까 스페이스. 기준점은 이 밑에 아까 P3번 점이었죠. 클릭. 그 다음에 우리는 참조를 할 것이기 때문에 R, 스페이스. 그 다음에 참조 각도를 지정을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P3번을 찍었던 곳을 한 번 더 찍습니다. 여기서 원래 각도 하나, 둘,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참조 각도 셋. 자, 이렇게 하면 각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대 객체를 참조해서 회전시키는 객체 참조 회전하기를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1번째 축척하기입니다. 축척은 스케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명령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이제 번호가 10번째 수정 명령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용 빈도는 낮습니다. 사용 빈도는 낮은데 이것도 알고 있으면 상당히 파워풀한 그런 이제 명령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캐드에서 실습을 하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축척하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록에 있는 프록 CD에 첨부된 3장의 스케일을 열면 일단 이 작은 사각형이 있는데요. 50짜리 이 가로 세로 높이가 50, 50인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혹시 프록에 있는 CD와 치수가 맞지 않다라고 혹시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예제를 띄울 때 같은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보여드린 이 치수와 좀 숫자가 다르다, 이 규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고 예제가 잘못된 거 아니냐,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게 수업을 위해서, 강의를 위해서 이 크기를 조금 맞춰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치수가 다르면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명령을 수행하면 똑같은 규모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로 세로 50인 정사각형 객체를 일단 예제로 사용을 할 거고요. 먼저 축척은 이 위에 리본 메뉴에 여기 있죠. 축척이 바로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 세 번째 있네요. 세 번째,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이죠. 자, 그 다음에 수정에 가서 요 밑에 이것도 거의 아까 회전 바로 밑에 있죠. 축척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영문명은 스케일이니까 SCAL인데요. 단축키는 S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사용을 좀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처음엔 어렵겠지만 자꾸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스케일 명령을 수행을 했다면, 자,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해야 됩니다. 축척을 조정할 크기를 늘릴 건지 줄일 건지 어쨌든 조정할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선택할 게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스페이스 키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준점을 지정해야 되거든요. 축척의 기준점은 보통 좌측 하단을 많이 하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원하는 위치에서 축척을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축척을 조정할 기준점을 클릭했고요. 그 다음에 비율은 2로 할 겁니다. 2. 자, 2로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사실은 이 원래 크기는 여기가 되겠죠. 자, 복사를 해서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의 축척이 2배가 된 겁니다. 면적이 2배가 된 게 아니고요. 면적이 2배가 된 게 아니라 가로 2배, 세로 2배가 된 거죠. 그래서 100 곱하기 100인 사각형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척하기 두 번째 객체 복사 축척하기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배웠던 회전하기에서도 객체를 회전만 하는 게 아니라 원본 그대로 있고 회전을 했듯이 회전 복사를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본은 그대로 두고 축척하기로 원하는 축척 스케일에 맞춰서 객체를 형성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명령을 수행했다면, 스케일 명령을 수행했다면 먼저 객체를 선택해야 되겠죠. 객체를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선택할 객체가 없다면 스페이스 키를 쳐야 되겠죠. 예, 스페이스. 그 다음에 기준점을 지정해야 되겠죠. 어떤 방향으로 축척을 할 건지 기준점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배율을 바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복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복사 C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물어보죠. 축적 비율을 지정할 거냐? 네, 지정을 해야 되겠죠. 2배로. 자, 이렇게 하면 원본은 그대로 존재하면서 2배 커진 정사각형. 그래서 50 곱하기 50에서 100 곱하기 100인 새로운 객체가 축척으로 형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객체를 참조해서 축척하기입니다. 이 참조 축척은 우리가 보통 축척할 때 축척 배율을 알고 있거나 혹은 원하는 배율로 축척을 하는 것이 보통의 방법인데요. 이것은 배율보다는 어떤 일정한 거리로 축척을 해주고 싶을 때, 정확한 거리를 알고 있을 때 각 변의 길이를 좀 원하는 변의 길이로 축척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명령을 수행하고 객체 선택을 해야 되겠죠. 객체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으니까 스페이스 키를 입력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옵션인 참조 R을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조 R 입력하고요. 그러면 참조 길이를 지정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원래 길이인 80이죠. 80을 그 다음에 새 길이인 45로 이 참조를 하게 되면 원래는 80짜리 한 변의 길이가 80짜리였는데 새로운 변은 45짜리인 이 사각형으로 축척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율로 축척을 할 수도 있고 참조 길이도 축척을 할 수도 있고 복사를 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축척하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째 명령, 목깎기 명령, 필렛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명령은 모서리를 깎아내는 겁니다. 둥글게 라운딩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반지름을 가지는 그런 이제 객체를 모서리를 약간 다듬으면서 새롭게 생성해내는 그런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AD에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브록CD에 첨부된 필렛이라는 파일을 띄우면 자, 이런 모양의 예제들이 이제 첨부가 되어 있죠. 자, 목깎기는 리본 메뉴에 보시면 오른쪽 편에 여기 수정 메뉴의 오른쪽 편에 있죠. 이 목깎기가 되겠습니다. 이 목깎기와 더불어 같이 많이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게 못따기가 있습니다. 못따기. 그 다음에 뭐 곡선 혼합은 뒤에 배우실 거고요. 일단 목깎기와 못따기 이 두 가지가 연속해서 배우실 명령인데 먼저 목깎기부터 배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수정에 가서 요 밑에 하단부죠. 여기 보시면 목깎기, 못따기, 곡선 혼합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이 뭉쳐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목깎기 필렛 명령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문 명령은 필렛 FILLET고요. 단축키는 F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예제가 좀 많이 있는데 차례대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령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렛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목깎기 이것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명령 수행하고 나면 이 바로 메뉴가 먼저 뜹니다. 어떤 객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 옵션을 먼저 설정해 두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설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일시적인 설정이 아니라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명령 중에는 옵션을 설정하면 계속 유지되는 그 설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셋을 해주지 않으면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항상 그 명령이 수행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드는 자르기로 되어 있고요. 자르기로 되어 있고 반지름은 현재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르기란 말은 이 현재 예를 들면 이 십자선이 있는데요. 이 십자선에서 목깎기를 하면 어느 방향으로 라운딩이 되게 되면 나머지는 없어져 버립니다. 잘려서 삭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자르기 옵션에서 만약 자르지 않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십자선은 그대로 있고요. 어떤 방향 쪽으로 만약 목깎기를 했다면 그 목깎이한 라운딩된 호 같은 것만 새로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호를 생성이 되게 하려면 어떤 중심선을 가진 반지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반지름을 입력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반지름 입력하는 옵션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깎기 반지름을 지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재와 마찬가지로 30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30 지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먼저 객체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객체는 남아있을 객체입니다. 잘려나갈 객체 쪽으로 클릭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모양을 만들어주는 내가 라운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객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S1, S2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깎아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S1, S2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없어질까요? 이쪽에 1사분위 경계가 되는 북쪽 방향과 동쪽 방향의 선이 삭제가 되겠죠.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본다면요. 그래서 결과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라운딩 된 거고 이 R30이라는 것은 반지름을 나타내거든요. 라디우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입력을 한 겁니다. 생성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결과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새로운 명령을 내리고 S3, S4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어떻게 모양이 나올까요? 자, 예상하시다시피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 마우스를 한번 움직여 보시고 그쪽에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객체는 이런 모양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런 휘어진 이상한 모양의 휘어진 것에 대한 것도 목깎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S5, S6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결과는 자 이런 형태로 요 두 가닥을 반지름 30으로 이제 목깎기를 한 그런 이제 예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프로그램에 첨부된 파일을 가지고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객체 목깎기 중에서 폴리선이 되겠습니다. 폴리선. 폴리선은 이전에 그 그리기에서 다각형 그리기, 사각형 그리기라는 명령이 있었죠. 렉탱글이라는 그 명령에서 옵션을 줄 때 목깎기 못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옵셋에서도 나왔었죠. 옵셋에서도 수정 이전에 배우신 옵셋에서도 간격 띄우기에서도 목깎기 못따기라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뭐 동일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필렛 명령을 내리고 예제를 보시면 필렛 명령을 내리고 먼저
옵션에서 반지름 R을 줘야 되겠죠. 반지름 20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객체가 아마 클 겁니다. 원본은 크기 때문에 반지름은 20 말고 좀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네, 네, 교재에서는 동일하게 20을 줬네요. 예, 20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을 또 줍니다. 뭐냐면 폴리선이니까 폴리선 P를 옵션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객체 선택하고 예, 끝내면 이런 식으로 반지름 20짜리 예, 폴리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다시 예, 되돌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렛 예, 반지름 R을 네, 20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폴리선 P 네, 줬죠. 자,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선택을 하면 한 번에 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폴리선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반지름 R을 20으로 주고요. 만약 안 했다면 일일이 자, 다시 명령 내리고 또 명령 내리고 또 명령 내리고 자, 지금 제가 한 번만 반지름을 입력한 뒤로는 뒤에는 반지름 입력을 안 했죠. 그리고 좀 이상한 점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빠른 속도로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예, 무슨 말이냐면 지금 되돌리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필렛 F 스페이스를 명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클릭을 했습니다. 자, 이것까지는 지금 현재 반지름이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변경하기 이전엔 10으로 이게 반지름 입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 넣는 게 일단 생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명령을 내립니다. 자, 현재는 제가 F라고 입력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축키를 쓴 게 아니었고 그냥 공스페이스를 친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나중에 또 배우실 건데 반복이라는 것이 메뉴에 있죠.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 반복이라는 것이 되어 있고 이 필렛이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리코멘드 기능이라 그래서 CAD에서는 바로 직전에 내린 명령은 다시 입력하지 않고 공스페이스나 엔터키를 치면 재명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명령이 수행이 됩니다. 스페이스 치고 클릭 또 스페이스 치고 클릭 자, 이렇게 하면 반복 명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편리한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필렛 반지름을 20을 주고 네, 그 다음에 폴리선 P 넣고 객체 선택하면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직사각형이 아니라 만약에 다각형일 경우에는 뭐 굉장히 많은 다각형, 16각형 혹은 폴리라인이라 그래서 그룹으로 되어 있는 객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한 번에 깎이겠죠. 이런 것들을 폴리선 객체 못깎기라 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예제를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못깎기가 되겠습니다. 객체의 각이 모서리가 여러 개소일 때 한 번에 깎는 방법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객체가 폴리선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인데요. 지금은 폴리선이 아니라 이거는 일반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일일이 원래는 깎아 주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중 못깎기라는 옵션이 추가되면서 그 이후에는 다중 옵션 M을 이용한 다음에 깎기를 원하고자 하는 모서리를 연속해서 클릭을 해주면 그 결과가 바로 한 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명령 한번 내리고 모서리 깎고 또 명령 내리고 모서리 깎고 이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중 못깎기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령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을 주어야 되겠죠. 예, 반지름 R을 옵션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반지름 20으로 주었고요. 그 다음에 다중 못깎기 옵션 M을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명령창에 첫 번째 개소부터 물어봅니다. 이때 이제 선택을 여러 번을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깎고 싶은 모서리를요. 자, 이렇게
총 6개소를 클릭했으니까 모서리는 3개소가 되겠죠. 전체가 오각형인데 정다각형은 아니죠. 예, 그냥 일반 다각형이고요. 오른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부는 지금 현재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은 2개소는 깎이지 않고 나머지는 깎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고 결과를 보면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게 다중 못깎기가 되겠습니다. 자, 5번째 Shift 키를 이용한 객체 못깎기가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다른 옵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Shift 키를 이용해서 객체 선택해주면 못깎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반지름이 0일 때와 똑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한번 필렛 명령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합니다. 예, 첫 번째 객체 선택하고 아래쪽에 두 번째 객체를 선택할 때 이 명령행에 보시면 Shift 키를 누른 채 선택하여 구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hift 키를 이용해서 두 번째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과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일단 되돌려 놓은 다음에요. 여기서 필렛 명령을 내리고 반지름을 0을 주는 겁니다. 0. 자, 0을 준 다음에 못깎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금 전에 보셨던 Shift 키를 누른 채 못깎기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지름이라는 그 옵션 R을 지정을 0으로 꼭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Shift 키를 이용한 객체 못깎기는 반지름이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그걸 무시하고 모서리를 이렇게 0으로 깎아주는 그런 이제 기능을 말합니다. 자, 6번째 자르기를 이용한 객체 못깎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현재 있는 십자선 모양의 이 객체를 자르지 않으면서 자르기 한 것과 같은 객체를 신규로 생성시키는 그런 명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일단 명령을 수행을 해보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렛 명령을 수행해야 되겠죠. 필렛 명령을 내리면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 현재 설정에서 모드가 자르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르지 않기로 되어 있다면 그 반대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이것은 한번 설정이 되고 나면 되돌리기 이전에는 리셋하기 이전에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자르기가 되지 않는다면 이 자르지 않기로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침착하게 보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수행을 하고 나면 옵션 T에서 T를 자르지 않기로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n이라는 값을 입력하고요. no죠. no trim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 수행을 하고 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십자선에 새로운 신규 못깎기가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좀 많이 다르죠. 이렇게 하는 것을 자르지 않기 또는 자르기를 이용한 객체 못깎기가 되겠습니다.